자, 이번 파트 판매 촉진 프로모션 전략 배우고 있죠. 그래서 이제 전체적인 틀을 본다면 판매 촉진 프로모션의 전략의 이해가 1번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촉진 믹스. 그 촉진 믹스를 지금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104페이지 가시면 사용 매체에 대한 결정을 좀 끊었던 게 저기 이제 매체에 따라서 이제 시험 문제 나올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이제 104페이지가 중요한데요. 자, 우리가 104페이지 보시면 자, 중요도가 높은 게 사용 매체의 결정입니다. 그 매체에 대한 종류가 중요한데요. 그 매체는 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어떤 게 있어요? 크게 인쇄 매체, 라디오, 텔레비전 같은 시청각 위주의 매체로 나누어지겠죠. 그래서 이제 니은은 인쇄 매체라는 자체는 프린터가 된 거죠, 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프린터가 된 거니까 소비자가 정보를 처리하는데 매우 이성적인 접근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쇄 정보를 처리할 때 소비자는 이제 왼쪽 뇌의 활동이 활발하기 때문에 눈의 글자를 따라 움직여 나간다는 얘기예요. 인쇄물을 봐야 되니까. 따라서 신문, 잡지 등 인쇄 매체를 통해서 많은 양의 정보를 전달할 수 있으며 일단 메시지를 읽은 소비자에겐 제품에 관한 많은 정보를 또 전달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가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그 시청각, 자, 우리가 인쇄 매체라는 거 있으면 시청각에 대한 시청각 매체의 특징이 있다는 게 있죠. 그래서 이제 텔레비전과 같은 매체를 통한 정보는 어떻습니까? 이 소비자가 아주 소극적으로 이제 처리한다는 건, 즉 적극적으로 주목하지 않고 광고의 내용을 잘 기억하지는 못하지만 자신도 모르게 텔레비전 광고의 이미지가 뇌 속에 남아 실제 구매 사항에 떠오르게 된다는 거예요. 어떤 키워드나 장면만 영상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떻습니까? 계속 남는다는 얘기는 뭐 인터넷에서 뭐 KT가 뭐 인터넷에서 빠른 뭐 이렇게 광고를 하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뇌 속에 남아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텔레비전을 통해서 제품에 관한 정확한 많은 정보를 줄 수는 없으나 아주 간단한 정보를 주거나 제품의 인지도를 높이고 제품의 이미지를 형성하도록 하기 위한 목적으로 간다. 그래서 이런 인쇄 매체나 시청각이라는 자체는 뭐 이걸 가지고 뭐 반대로 된다는 자체는 우리가 구체적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좀 어렵고요. 이때 보시면 매체의 비교가 좀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당연히 우리가 오지선다니까 5개를 가지고 이제 출제원이 바꿔내겠죠. 자, TV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요? 우리가 시청각 효과가 있죠. 당연히. 그 다음에 짧은 시간에 다수의 청중의 전달이 가능합니다. 다수의 청중의 전달이 가능하죠. 장점이고요. 장점이다. 그 다음에 주의를 끄는 힘이 강하죠. 근데 단점은 어떻게 돼요? TV 광고 비싸죠. 그래서 TV 광고비가 비쌉니다. 광고비가 비싸고 광고 시간이 짧죠. 그 대신 우리가 뭐 20분에서 30초 또 짧습니다. 제작 기간이 또 길고요. 길다. 그 다음에 표적이 어렵죠. 표적이 어렵다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청중을 하다 보니까 표적에 대한 그 표적 청중, 우리가 그 표적이 어렵다는 것은 이 마케팅을 하려는 고객에 대한 타겟이 있잖아요. 목표에 대한 그 시장에 대한 선점을 전략해야 되는데 이 표적 청중이 딱 봐야 되는데 그게 이제 선정하는 게 어렵죠. 다른 광고와 또 간섭이 또 심하고요. 자, 신문은 뭐 여러분들 다 아시는 신문은 뭐 당연히 제작 기간이 짧고 많은 양의 정보 전달이 가능하죠. 그래서 뭐 제작 기간이 짧다. 많은 양의 정보 전달이 가능하고 아까 TV 광고보다는 어떻게 돼요? 이 내용이 많으니까 많은 양의 전달 가능하고요. 특정 독자층에만 전달이 어느 정도 가능하겠죠. 구독한 사람만 보니까. 그 다음에 이제 이 광고에 대한 수명이 짧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하루 지나면 안 보잖아요.
그 다음에 인쇄가 또 조잡하고요. 인쇄가 조잡하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시각에만 한정되죠. 줄을 끄기가 좀 어렵죠. 그 다음에 이제 또 잡지. 장점, 단점 중에서 중요한 것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것들만. 광고는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이 또 광고의 수명이 길죠. 광고의 수명이 길고, 그 다음에 표적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TV 광고는 표적이 참 어려웠죠. 근데 거기 비해서 표적이 가능하다.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돼요? 많은 양의 정보를 또 전달이 또 가능하죠. 또 인쇄질이 높겠죠. 잡지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고, 단점은 자, 원하는 사람이 한정적이죠. 이 구독하는 잡지가 다 종류가 틀리잖아요. 그래서 독자가 한정적이다. 그래서 원하는 사람이 한정적이라는 거죠. 이 잡지의 종류에 따라서 그다음에 우리가 시급한 광고를 실을 수 없다. 그죠? 그래서 매월 하다 보니까 계절마다 나오니까 이제 매월 계절마다 나오니까 시급한 광고를 할 수가 없고요. 다른 광고가 간섭이 또 심하겠죠. 라디오입니다. 자, 라디오는 이제 광고비가 좀 싸겠죠. TV 광고보다 광고비가 좀 싸다. 그죠? 그러면서 전문 채널이 또 증가하는 표적이 또 상당히 가능하겠죠. 그죠? 많이 생기다 보니까 요즘 또 전문 채널이 또 굉장히 증가하는 편이다. 그죠? 근데 이제 보여줄 수는 없다는 거죠. 보여줄 수는 없다. 듣기만 하니까. 그 다음에 전달 가능한 정보 양이 좀 적고요. 주의를 끌기가 어렵죠. 주의를 끌기가 어렵다. 그 다음에 광고 시간이 좀 짧죠. 라디오도. 광고 시간이 짧다. 이런 거. 그 다음에 이제 무엇입니까? 오개 광고죠. 오개. 오개 광고라는 자체는 이제 우리가 그 건물에 대한 그 건물을 맨 꼭대기 보시면 우리가 그 밤에 가게 되면 네온살이 반짝반짝하거나 광고가 위에 있는 게 있죠. 이 오개 광고가 굉장히 비쌉니다. 건물주한테 줘야 되는데 광고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죠. 우리가 이 광고비가 이제 많이 들어가는데 다른 거에 비해서는 그래도 우리가 이제 어떻습니까? TV 광고라든지 라디오 광고, 신문 광고 뭐 이런 것들보다는 좀 싸겠죠, 그죠? 광고비가 좀 싸다. 그러면서 우리가 여러 번 보게 된다. 특정적인 표적이 가능하죠, 그죠? 빌딩 같은 데고요. 근데 정보의 양이 적죠, 그죠? 그냥 간단하게만 적혀져 있으니까 정보의 양이 적고, 그 다음에 환경에 나쁜 영향을 또 미치겠죠. 표적 청중의 전달이 좀 용이하지 않습니다. 누구나 봐야 되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오개 광고다. 이렇게 해서 5가지를 염두에 장단점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 객관식 시험 문제는요, 이 장단점에 대해서 낼 가능성이 높은 게 딱 내기 적당한 부분입니다. 그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광고의 효과의 측정이라는 것은 그냥 간단히 커뮤니케이션의 효과의 측정, 광고가 집행되면 그 효과를 측정하여 광고 전략을 평가하고 미래의 광고 전략이 또 기본 자료로 삼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105페이지. 자, 어떻습니까? 거기 보시면 동그라미 5번에 자, 기억에 두 번째 점이 중요한데 커뮤니케이션 효과의 측정은 커뮤니케이션 효과의 측정은요, 광고가 시행되기 이전에 인지도라든지 어떤 태도, 그죠? 그 다음에 선호도 등을 측정한 후에 사후에 측정한 것과 비교해야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사전하고 사후하고 비교하라는 얘기예요. 그죠? 이 정도는 여기 체크를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게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그 효과였고요. 효과에 대한 측정이었고, 그 다음에 니은에 보시면 이제 회상이죠, 회상. 자, 회상이라는 자체는, 측정은 이제 회상이라는 자체는
리콜이죠, 그죠? 그래서 이제 광고를 행한 매체에 접촉한 그 소비자들로 하여금 그 매체에 대해서 본 광고를 얼마나 기억하는지 알아보는 방법이에요. 근데 이건 회사가 이제 주관식이라는 거. 그래서 이 자동차가 광고에서 기억나는 게 어떤 거냐 이렇게 쓰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것은 이제 재인입니다. 리코딩. 그래서 재인식하는. 그래서 여러 개의 광고를 보고 접촉한 적이 있는 광고를 찾아내게 하는 방법으로서 이제 객관식 이런 이제 나타납니다. 이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양가로 2번에는 이제 판매 촉진이라는 게 있죠. 자, 판촉입니다. 그래서 보통 판촉은 프로모션 중 광고, PR, 인적 판매를 제외한 모든 마케팅 활동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프로모션, 그 다음에 광고 중, 광고, PR, 그래서 인적 판매 등 모든 마케팅 활동을 얘기합니다. 프로모션 중 제가 광고, PR, 인적 판매 제품이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것으로서 이 소비자를 이 설득하는 거나 판매 촉진의 가격을 또 깎아준다든가 선물을 제공한다든가 아니면 이제 별도의 우리가 부차적 이득을 부수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우리가 어떻습니까? 그 행동을 유도하고 판매 촉진을 또 줄여서 판촉을 하기도 하죠. 자, 근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자, 요거는 좀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어떤 게 중요하냐면 자, 소비자의 판매에 대한 촉진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뭐 2번 체크를 해볼게요. 중요한 것 같아서. 지금 여기서 보는 우리가 106페이지 보시는 자, 소비자를 대상으로 해서 판매 촉진한다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가격이 아닌 이제 판촉이죠, 판촉. 그래서 비가격, 가격이 아닙니다. 비가격 우리가 판매 촉진을 얘기합니다. 판매 촉진이다. 그래서 자, 하나씩 하나씩 보는데요. 이 첫 번째는 프리미엄이죠. 자, 이거는 이제 백화점이 화장품 매장에서 화장품을 일정 금액 이상 구입하게 되면요, 이 화장품 가방 또는 여행용 가방이나 머플러 등을 또 함께 지급하잖아요, 그죠? 저도 받아본 적이 있는데 화장품을 이제 많이 사용하거나 아니면 그 제품을 많이 사용하게 되면 이제 어떻습니까? 그 얼마 이상 사게 되면 이제 여행용 가방이나 머플러 같은 걸 주죠. 이게 프리미엄이고요. 자, 이제 견본품 같은 걸 또 많이 이용하죠. 제목 위주로 가세요, 그죠? 그래서 이제 그 무료로 나눠줍니다. 신제품의 브랜드를 인지하기 위해서 이제 뭐 화장품에 대해서 이제 샘플을 나눠주죠. 뭐 로션이나 이런 것들. 그러면 때로는 고객이 샘플을 얻기 위해서 쿠폰을 또 오리고 자신의 정보를 또 적거나 직접 매장으로 가서 쿠폰을 제시해야만 또 견본품을 또 얻을 수 있을 정도로 또 할 수 있다. 그래서 견본품 같은 경우는 이제 또 고가의 화장품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요? 그런 건 이제 백화점에서 또 고객을 또 유인하기 위해서 또 많이 또 사용하기도 하겠죠. 그 다음에 콘테스트입니다. 콘테스트. 자, 이거는 이제 이 소비자가 상품을 타기 위해서 자신의 능력을 활용해서 경쟁하도록 하는 판매 촉진 방법입니다. 그래서 그 이러한 고객 콘테스트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제품을 구매하거나 사업자가 요구하는 설문지나 고객 카드. 자, 앞서서 우리가 CRM이라고 배웠죠. 그래서 고객 관리에 들어가는 거죠. 관리. 그 다음에 이제 뭐 시연회를 또 한다든가. 시연회, 그죠? 고객의 눈앞에서 실제로 상품을 보여주면서 시연을 통하여 상품의 사용법과 차별화된 우위성을 납득시키는 방법이죠. 특히 전문품이나 대중에서 직접 시험 구매시키기에는 무리가 있는 제품 또는 샘플로 제작하기 어려움이 있는 제품에 대해서 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이제 이 프리미엄은 다시 갑니다. 백화점에서 일정 금액 이상이면 뭘 이제 그 함께 지급하는 거. 뭐 견본품은 샘플이라는 거 다 알겠고, 컨테스트는 이제 설문지나 고객 카드 이런 게 나오겠죠. 이제 설문이나 고객 카드를 주는 게 뭐냐. 그 다음에 이제 시연회라는 자체는 당연히 어떻습니까? 고객 눈앞에 실제 상품을 보여주면서 시연을 통해서
사용법, 그 다음에 차별화된 우위수를 납득시키는 방법이다. 이렇게 해서 또 나눠서 나올 수도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또 여러분 체크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좀 더 출제질 가능성이 큰 게 요 니은입니다. 니은. 이 소비자의 대상 판매 촉진은 가격이 아닌 판촉이지만 가격 판매 촉진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판매 촉진에 대한 프로모션을 보고 있는데 이 가격에 대해서 나올 수도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가격에 판매 촉진도 물어볼 수 있더라. 그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첫 번째는 이제 가격 할인이죠. 가격 할인. 디스카운트를 해준다는 자체는 어떻게 됩니까? 그만큼 구매 동기를 유발하는 거죠. 싸게 해주는 게. 구매 동기를 유발하고. 그 다음에 충동 구매를 또 유도합니다. 충동 구매. 유도죠. 싸게 하니까 이제 충동 구매를 하겠죠. 그런 것들을 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통 우리가 이제 또 쿠폰 같은 걸 나눠주겠죠. 쿠폰. 자, 또 쿠폰 같은 걸 나눠줘서 또 우리가 또 유인하기도 합니다. 쿠폰. 그래서 쿠폰은 이제 인쇄된 걸로 또 요새 모바일로 또 발행하는 경우도 있죠. 모바일로. 그 다음에 이제 단기간 매출 증대 효과입니다. 매출 증대 효과다. 이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장기간 효과가 아니라는 거. 자, 요거를 좀 주의할 게 보세요. 장기간 효과가 아니다. 단기간 효과라는 자체가 조금 더 우리가 다른 거와 좀 차별된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리펀드. 미국에서 많이 사용하는 건데요. 한 번에. 리펀드라는 것은 우리가 구매 시점에 즉시 되돌려주는 겁니다. 되돌려줌. 그래서 이제 신제품 브랜드로 전환하는 거죠. 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이제 리베이트죠. 리베이트. 그래서 구매 시점에 이후에 구매를 증거로 우리가 보내면 거기에 따라서 일부를 되돌려준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구체적으로 한번 가볼게요. 갑니다. 자, 가격 할인 어때요? 디스카운트. 그래서 우리가 구매 동기 유발, 충동 구매 유도. 그래서 한번 읽어볼게요. 가격 할인은 해당 제품에 대해 경제적인 측면에서 가격을 할인해 줌으로써 소비자의 직접적으로 구매 동기를 부여하는 게 뭐냐? 당연히 즉각적인 상품 구매는 할인해서 그렇죠. 자, 쿠폰은 그것을 소지한 사람에게만 혜택, 어떤 이익이나 현금 적립 혹은 선물을 주기 위해서 인쇄 매체 형태로 유통을 하죠. 이 가격 할인을 보장하는 증서로서 쿠폰은 이제 단기적인 매출액 증대 효과가 있으나 장기적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요걸 좀 아까 보라 그랬죠. 리펀드는 이제 미국에서 많이 사용되는데요. 소비자가 구매하는 시점에서 즉시 현금으로 되돌려주는 건데 신제품을 구매하도록 유도하는 겁니다. 브랜드를 전환한다는 거죠. 타사를 이제 자사로 우리가 전환해서 리펀드 한다는 자체. 리베이트는 이제 소비자가 해당 제품을 구매한다는 증거가 있다면 그걸 가지고 어때요? 구매 가격 일부분을 소비자한테 돌려준다는 거죠. 그래서 한국에서 매우 드물지만 미국에서 널리 시행되고 있다. 자동차와 같이 고가 제품에 자주 사용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이겁니다, 여러분들. 107페이지에 요거 별도 표시하시는데요. 특히 이제 박스에 나와 있는 참고가 시험 문제 출제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얘가 이제 조금 강력하다고 보는데, 자, 107페이지 보시면 참고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제목이 continuity입니다. 그래서 지속적이라는 거죠, continue가. 그래서 지속적으로 구매한다. 그럼 지속적으로 구매하는 사람들은 어때요? 충성 고객이죠.
중소고객이니까 기여도가 많다. 그러면 보상해 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보상해 주어야 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흔히 마일리지가 바로 그것이죠. 마일리지 제도. 단골 고객에게 보상해 줍니다. 그래서 항공회사 마일리지 제도처럼 계속 구매하는 고객에게 혜택을 주는 제도입니다. 자사의 제품을 구매함으로써 충성도가 높은 고객에게 보상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마일리지를 시작하려면 이제 자신의 정보를 제공하고 그 정보를 바로 이제 데이터베이스, 그죠? DB가 작성이 되면 이 DB가 바로 우리가 이 고객 관리, CRM에 대한 고객 관리의 가장 기본적인 우리가 자료가 되겠죠. 그러면서 저장하고 큰 이점입니다. 가장 흔히 볼 수 있는 것이 이제 주유소, 일정량 이상 주유하게 된 상품을 제공한다든가 그런 게 많았죠. 그 다음에 요즘 대학가 이제 중심으로 커피 전문점 레스토랑에 마일리지 제도를 도입하죠.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그것이 컨티뉴어티다. 이렇게 해서 꼭 체크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간상 대상 판촉은 이제 말 그대로 중간상 도매, 소매를 할인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조업체가 중간상에 각종 지원을 해주는데 일정량 이상을 구매한 중간상에게 할인해 주겠다는 거예요. 이건 간단하니까. 그럼 일정액을 지원하면서 소매상의 소비자를 대상으로 가격 할인을 또 하겠죠. 제품을 소매상에 취급해 주는 대가로 일정액을 또 지급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각종 지원에 통틀어서 중간상 할인이라고 합니다. 협동 광고는 이제 우리가 각 지역의 소매상의 제품의 광고를 지역 특성에 맞게 시행하는 대가로 광고비를 지원하는 걸 협동 광고다. 이렇게 참고적으로 이제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중간상이냐, 아니냐, 협동 광고냐. 또 이제 출제 빈도가 높은 거는 밑에요. 자, 107페이지 염두를 또 강조되는 게 우리가 만약에 나온다면 4번이 출제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요거 별표를 하나 정도 쳐놓으시는데요. 중요합니다. 느낌이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얘는 우리가 그 판매 촉진의 효과입니다. 판매 촉진의 효과. 그래서 이 판매 촉진에 의한 판매가 증대되는 거죠. 이 판매 증대. 그래서 크게 네 가지로 나누는데, 자, 상표 전환입니다. 먼저. 자, 판촉을 해서 브랜드를 바꾸는 거예요. 자, 이건 간단히 판촉을 해서 브랜드를 바꾸는 거죠. 그래서 그 판매 촉진이 없었더라면 다른 상표를 구매하였을 소비자가 판매 촉진이 진행 중인 상표를 내 상표를 구매한다는 거죠. 상표를 전환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상표들 간에 비대칭적으로 이제 발생을 한다. 즉 프리미엄 브랜드가 판매 촉진을 하여 중저가가의 브랜드의 매출을 잠식하는 것이 중저가 브랜드가 프리미엄 브랜드의 매출을 판매 촉진해서 잠식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다는 건데요.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재구매입니다. 지속적인 재구매라는 거죠. 앞에. 그래서 재구매는 소비자의 학습 과정에 의해서 설명할 수 있는 것으로서 소비자가 판매 촉진 때문에 특정 상표의 제품을 구매하게 되면 그 제품의 성능에 대해 알게 되고요. 그 성능에 만족하게 되면서 계속적으로 해당 상표를 반복 구매한다는 얘기죠. 습관이 생긴다는 얘기죠. 그죠? 보시고요. 넘기면 이제 제품군의 확장입니다. 그래서 디귿번은 제품군의 확장. 자, 그래서 A를 구매했다. 그럼 또 다른 걸 또 구매하죠. 또 다른 상품을 또 구매. 이렇게 확장시키는. 그래서 그 판매 촉진을 새로운 구매 사항의 창출과 특정 제품의 사용량 자체를 증대해서 특정 제품군의 1차 수요를 자체를 증대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또 구매를 또 가속화하는 리얼 구매 가속화. 그래서 판매 촉진으로 이제 평소 구매량보다 많은 양을 한꺼번에 이제 구매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재기가 됩니다. 사재기. 그죠? 그래서 재고 쌓기 현상과 구매 시점의 앞당김. 그죠? 미리 사두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하는 방법이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돼요. 그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살펴본 거
또 우리가 중간에 또 하게 되면 또 힘드니까 다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이제 중간 점검을 하겠습니다. 한꺼번에 하면 힘들 것 같아서. 자, 104페이지 가시면 매체에 대한 종류가 인쇄 매체하고 시청각 매체가 있었죠. 그래서 인쇄 매체와 시청각 매체가 당연히 이거는 그 글씨에 나와 있는 내용대로 가니까 출제 빈도가 그렇게 높지는 않고요. 매체의 비교입니다. 그래서 꼭 여기를 살펴보세요. TV, 신문, 잡지, 라디오, 5개 광고가 장점과 단점을 바꿔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체크를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광고 효과의 측정이라는 자체는 회상하고 제인이 있죠. 회상은 주관식이고 제인은 객관식이다. 이 정도. 자, 판매 촉진은 이제 넘겨보시면은 소비자 대상 판매 촉진이 비가격 판매 촉진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프리미엄, 견본품, 콘테스트, 시연회. 근데 이제 가격이라는 판매 촉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격 할인, 쿠폰, 우리가 리펀드, 리베이트 꼭 체크를 하시고 컨티뉴어티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어요. 지속적으로 구매한다. 충성 고객의 기여도를 보상해 주면서 우리가 그 정보를 제공받아서 DB 이걸 확보하는 거죠. 그게 가장 큰 목적입니다. CRM. 그 다음 중간상을 할인해 주는 거와 그 다음에 또 협동 광고라는 게 또 있다. 이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판매 촉진의 효과가 지금 요게 중요했어요. 판촉에 대한 거를 통해서 브랜드를 바꾸는 거고 지속적인 재구매를 할 수 있게끔 습관을 만들어주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제품군 확장은 A를 구매했으면 또 다른 걸 또 구매를 만드는 거고요. 그 다음에 구매를 또 가속화시키는 거다. 이렇게 해서 또 사재기를 해서 미리 사두는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정리를 좀 이렇게 해드리는 게 좋아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전체적으로 본다면 어때요? 우리가 광고, 촉진 미스, 그 다음에 광고를 받고, 그 다음에 판매 촉진, 그죠? 그 다음에 이제 PR이라는 걸 보겠죠. PR. 자, PR에 대한 거는 뭐 간단한 거니까, 자, 내용 한번 살펴볼게요. PR로 갑니다. 자, 페이지는 108페이지죠. 자, PR입니다. 자, PR에 대한 이제 의의가 있는데요. 이 PR은 이제 정리한다면 간단히 이미지 전달이에요. 이미지 전달. 그래서 우리가 어떻습니까? 평판 같은 걸 얘기를 하죠. 평판에 대한 것들을 이제 끊는 겁니다. 그래서 기업에 직접 간접적으로 관계를 맺고 있는 여러 집단과 좋은 관계를 구축하고 유지해서 기업의 이미지를 높이는 거예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구매의 증대를 가져오기 위한 활동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간접적으로 이제 포스코거나 이제 사회공헌, 환경을 생각해서 이제 뭐 환경을 중시하자, 무슨 뭐 한국전력이나 현대자동차도 막 어떻습니까? 그런 걸 강조하는 게 이미지잖아요, 그죠? 그다음에 이제 니은에 자, 요게 이제 이게 PR이었고요. 니은에 보시면 이제 홍보입니다, 홍보. 자, 홍보라는 건 앞에서 말씀드렸죠. 혼동하기 쉬운데 홍보는 이제 이 기업의 활동이나 상품에 관한 정보를 신문이나 방송이 기사의 내용을 다루게 함으로써 의미하는 면에서 PR보다는 좀 범위가 좁죠. 그죠? 그래서 이제 보도자료 같은 걸 이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떻습니까? 우리가 앞쪽에서 이제 홍보라는 자체가 예전에 제가 마케팅을 대학교에 강의할 때 그 안에 책자에 생로병사라는 그 프로그램에 와인이 몸에 좋다는 게 하다 보니까 와인 판매량이 늘어났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럼 이번에 보시면 PR의 효과의 범위는 PR은 광고의 효과 매우 비슷한 효과를 가져온다. 그렇지만 자, 우리가 이제 요거 정리해 볼게요. 당연히 광고라는 것은 TV 광고나 라디오 광고, 신문 광고 다 매체 비용이 들어가요. 매체 비용을 내야 됩니다. 비용이 수반되죠. 비용이 존재합니다. 근데 PR이나 우리가 홍보 이런 것들은요, 어때요? 우리가 비용이 안 들죠. 비용이 이제 안 든다. 그래서 우리가 매체 비용을 지급하지 않고 소비자 광고보다 신문이나 방송 뉴스의 내용을 더 신뢰하는 경향이 있다는 점에서 장점이 있다. 그러나 광고와 달리 신문이나 방송에 어떤 내용을 언제 나갈 수 있는지를 알기도 어렵고 내용도 통제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고요. 자, PR의 범위는 이제 매우 넓어서 인근 주민, 고객,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또 관련이 있는 각종 단체뿐만 아니라 언론 및 정부 부처까지도 좀 좋은 관계를 가지기 위한 어떻습니까? 다양한 활동을 또 포괄한다. 또 활동의 범위가 넓을 뿐만 아니라 이 전문적인 활동도 펼쳐야 하기 때문에 최근에는 이제 PR 대행사를 고용해서 대신해 주죠. 대행하는 경우도 이제 많더라. 이렇게 봅니다. 자, PR까지 봤고요. 이제 마지막은 이제 어떻습니까? 인적 판매네요.
인적 판매. 그래서 인적 판매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인적 판매는 어떻게 돼요? 우리가 그 판매원이 직접 판매하는 거죠. 판매원이 직접 판매하는 것이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고객을 만나서 직접 제품을 알리고 주문을 유도해서 다양한 활동을 의미하면서 산업재해 판매에 주로 많이 사용한다. 산업재해, 이 정도. 이게 이제 키가 되겠죠. 그러면서 판매사원은 회사를 대표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판매사원의 활동 방식과 태도는 회사의 이미지로 바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고객의 제품에 대한 평가, 고객의 요구사항 등 고객 정보를 수집해서 회사에 보고해서 반영토록 하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판매사원의 활동 중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고객과 장기적인 관계를 형성해서 관계지향적으로 판매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우리가 마케팅이라는 게 관계 마케팅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인적 판매는 이제 준비 단계는 잠재 고객을 찾아서 정보를 수집하는 활동을 하고요. 제품의 제시와 설득 단계. 준비가 되면 제품 고객에 접근해서 제품을 제시하고 설명합니다. 이 단계에서 고객의 반대 의견을 적절히 이제 처리하는 것이 중요하고 무엇보다 고객과 경쟁을 이제 벌여서는 안 되겠죠. 근데 마지막 주문 단계입니다. 설득이 끝나면 상담을 마무리하면서 주문을 끌어내야 한다. 주문을 받고 나서는 고객의 제품이 또 배달되고 제대로 설치되어 사용되어 있는지를 또 확인하는 지속적인 접촉을 통해서 관계를 유지된다. 관계를 유지한다는 게 중요하죠. 그죠? 그래서 자 다시 한번 이제 앞쪽에서 제가 끊어서 어떻습니까? 요 판매 촉진까지 말씀드렸죠. PR이라는 자체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PR은 이미지 전달 평판, 그죠? 이런 것들이 이제 넓은 의미로서 이제 어떤 환경에 대해서 여러 가지 기업 이미지라든지 사회 공헌 이런 것들을 이제 생각해 보면 볼 수 있는데 홍보는 어때요? 우리가 조금 아까 PR보다는 범위가 좁으면서 신문이나 방송에 대한 기사로 이제 자극시키는 거죠. 근데 PR과 홍보는 이제 똑같은 게 이제 비용하고 무관해서 비용은 들어가지 않으나 광고는 매체 비용이 또 수반된다. 그렇게 해서 이제 보시고 이 PR의 범위가 너무 넓어서 주민 고객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관련 있는 각종 단체뿐만 아니라 언론 및 정부 부처까지도 좋은 관계를 또 가지기 위한 또 다양한 활동인데요. 활동의 범위가 넓을 뿐만 아니라 전문적인 활동도 펼쳐야 하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PR 대행사도 또 고용해서 대신해줘서 대행하는 경우도 늘어난다. 자, 인적 판매는 가장 중요한 게 판매원이 직접 고객에게 판매한다는 건 다 알고 있고요. 중요한 건 산업재해 판매를 많이 사용한다. 그럼 인적 판매라는 자체는 고객에 대해서 우리가 직접 회사의 이미지를 전달하기 때문에 접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관계를 유지해 나가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정리해 두시면 됩니다. 자,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전반적으로 그 1장 유통 마케팅의 전략 기획으로 갔어요. 그럼 제2장에 이제 장이 바뀝니다. 그래서 이제 유통 마케팅 전략 기획에서는 유통 마케팅의 전략이 뭔지, 경쟁 전략, 상품 관리 전략, 가격 관리 전략,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지금 본 게 판매 촉진 프로모션 전략이죠. 그래서 유통 정보 관리라는 자체는 이제 전체적인 틀을 본다면 레이아웃을 봅니다. 레이아웃, 매장의 레이아웃, 그 다음에 공간 및 환경 관리, 상품의 진열, 또 보이는 비주얼의 프레젠테이션, 그 다음에 머천다이징이라는 게 있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제 2장이 이제 이렇게 유통 점포 관리로서 정리가 됩니다. 자, 들어갑니다. 제 2장으로 이제 장이 바뀌죠. 그래서 110페이지입니다. 자, 제 2장 우리가 유통 점포 관리입니다. 자, 개별 점포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관리를 할 것이냐. 그래서 제 1절은 레이아웃이죠. 그죠? 점포 매장에 대한 레이아웃이다. 그래서 이제 그 레이아웃이라는 자체는 매장과 통로, 진열장 및 상품 등과 점포의 시설들에 적절한 연관성을 갖도록 배치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매장에 들어오게 되면요, 고객들은 심리를 파악해서 여러 가지 우리가 이제 구조라든지 형태를 잘 구성을 해서 고객이 머무는 시간을 길게 하는 거죠. 구매를 유도하는 겁니다. 구매 유도. 그래서 고객의 심리를 파악해서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점포 안을 많이 걷게 함으로써 보다 많은 상품을 보여주고 구매하도록 이제 하는 기술이죠. 그죠? 그래서 만약에 나온다면요, 오지선다로 동그라미 2번이 나올 가능성이 커요. 별표 하나 쳐놓으세요. 자,
여기가 중요한데. 자, 뭐냐면 점포의 레이아웃의 설계의 기본 원칙입니다. 점포 레이아웃 설계의 기본 원칙이다. 자, 어떻습니까? 첫 번째는 여유 있는 동선을 확보해야 된다. 여유 있는 동선 확보. 자, 어떻습니까? 우리가 매장 모드를 연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단절되면 안 되죠. 그래서 단절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중요하고. 자, 두 번째는 이제 생산성이 높도록 공간을 설계됩니다. 자, 생산성이 높도록 공간을 잘 설계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어떻습니까? 점포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도록 고객의 동선을 극대화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습니까? 고객의 동선을 극대화. 고객의 동선을 극대화. 그래서 머무는 시간을 좀 많이 갖게끔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고객 동선과 종업원의 동선이 부딪히면 안 되죠. 교차하는 지점이 가능한 한 적도록 이제 구성합니다. 그래서 고객 동선과 우리가 종업원의 동선이 우리가 부딪히면 안 되니까 교차하는 지점이 적게 만드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종업원의 동선은 가급적 보행거리가 짧도록 구성돼야 된다. 그죠? 우리가 종업원의 동선은 보행거리가 짧게 해야 된다. 그죠? 당연하겠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상품 이동 동선은 이제 고객 동선과 교차하지 않도록 구성한다. 그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고객 동선과 상품 이동 동선이 교차하지 않는 곳이다. 그죠? 교차 지점이 아닌 것. 이렇게 해서. 뭐 당연한 겁니다. 그죠? 근데 이제 이걸 갖고 이제 낼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여러분들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다음 시간에 이제 그 내용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더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번 시간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